네, 반갑습니다. 신한수입니다. 자, 한 주간 고생들 되게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나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까지 시장이 많이 흔듦이 있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이번 장에 잘 이 조정 파동을 잘 견뎠던 종목들은 이제 주가에 대한 것들이 상승이 나올 때 더 급한 강한 상승세가 진행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추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세 부분이 현재 주가가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서 가는데 특히나 이번 주에는 우리의 고유의 명절, 아주 큰 또 설 명절이 있죠. 설이 있는데요. 오늘 설 전에 마지막 또 거래날입니다. 거래날인데 아마 투자자분들이 이 주식 투자자분들이 연휴가 길면 길수록 주식을 보유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분이 없으니까 아주 그냥 아주 시원하게 빠져버리죠. 그래서 명절 전에 아주 시원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면 지난 추석은 어떠냐? 추석 전에도 시원하게 맞았어요. 아이고 아주 시원하게 맞았는데 지금은 너무 시원해. 너무 시원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밸류입니다. 이 밸류에이션이 얼마만큼의 시장이 받침이 되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외국인의 수급도 오고 기관 수급도 오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신 건 뭐냐면은 이 투자자들의 성향이에요. 투자자 성향.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저평가됐던 부분이 된다면 결국은 외국인이 됐던 기관이 됐던 간에 투자를 하는 그러한 기본 조건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투자할 것인가의 규모가 정해진다는 거죠. 그 각자의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오늘은 요 근래 조정하는 부분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에 대한 코스피 코스닥을 전부 다 매수하고 있어요. 그 개인들만 지금 매도하고 있는 것들이 수급 형태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와서 뭐 손절에 대한 의미라든지 또는 뭐 주식을 좀 포기한다는 얘기를 한다는 분이 계시다면은 그렇죠? 지금 현재는 조금씩 참아낼 수 있는 과정을 좀 가지면 되고요. 중요한 건 밸류에이션. 특히나 이번 또 연말 부분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이제 4분기 실적 부분들과 17년도 최종 결산들이 이제 막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는 종목들이 오늘 막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중소형주가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급등주들은 사실상 이제 주가가 반영이 될 때는 그 뒤에서 밀어내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번 주 이 문재인 정권 부분에서의 그 정부 정책주 고령화 사회에 맞춰서 이 치매 부분들이 가장 급등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고려제약도 우리가 했던 부분인데 고려제약에서도 오늘도 근데 안 죽네요. 대단하게 대단합니다. 중요한 거는 바닥권에서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먼저 분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먼저 분석을 하고 있어야 그런 과정들을 보고 매수할 수 있다. 대신에 분석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다시 또 빠지고 들고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가 중요한 거는 뭡니까? 여기에 대한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기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막 제약주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소개했던 종목은 이 환인제약이죠. 환인제약. 환인제약도 좀 아쉽게도 침이 나와서 주가가 다시 또 밀렸지만 다시 재차 자기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아무래도 지난주부터 조정을 받았던 투자자들은 조금 좀 마음과 몸이 좀 지쳐 있을 수 있지만은 매번 과거의 형태를 본다면 가장 많이 눌렸던 자리들이 특히나 가장 좀 인내의 고통이 많이 받는 자리들이 거의 다 바닥이 된다는 거. 그리고 바닥에 대한 증표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뭘까요? 바닥에 대한 증표가 뭘까요? 가족분들 얘기해 보세요. 머니. 내 사전에 내 주머니에 머니가 없다. 그러면 이상하게 바닥이다. 아주 웃고프죠? 네. 아이고 말은 맞는데 너무나 웃고프다. 아주
이상하게 내 주머니에서 돈이 다 떨어질 때 되면은 주가가 뻑 빠져가지고 바닥을 형성을 합니다. 아주 짜증나는 일들이죠. 짜증나는 일들이에요. 아마 다들 공감하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이고 지금 듣고 있는 시청자분들도 아주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 머니가 없다는 거. 그래서 현금에 대한 것들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괜히 현금이 급등주라는 얘기가 여기서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현금들하고 여러분의 갖고 있는 비중들하고 잘 밸런스를 맞춰서 이번 장에는 좀 긴 향해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여기에 이 라인들이 약 16년간인가요? 2002년부터 있으니까 16년간이네요. 6년간 아무런 큰 시세를 못 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2000년도에 IT 버블이 나오고 난 다음에는 코스닥은 다 죽어버렸어요. 이제 뭔가를 조금씩 하나씩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좀 더 긴 호흡으로 장기 성향을 보세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의 관점들도 이 10년에 대한 역할이 이 안에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이 안에는 자동차 섹터가 나오면서 메인소프트라든지 자동차가 주도주로 나오면서 화려한 시세를 냈지만 결국은 리만 사태로 맞았던 그 부분의 보상 부분이었습니다. 이 이후로는 아무것도 나온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정권 딱 바뀌고 난 다음에 주가가 상승하는 길 보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나라를 경제를 살리느냐 못 살리느냐는 아무래도 나라의 운영하는 방법이 틀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같이 겸해서 본다면은 되실 겁니다. 참 설 전에 시장이 많이 좋아져 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발걸음이 가벼우면 굉장히 좋겠지만 참으로 조금 발걸음이 좀 무거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설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한 수급 부분들은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난번에 액면분할 나오면서 투자자들이 그걸 많이 보고 따라서 매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까지 많이 힘들었지만은 반등파동까지도 잘 나오고 있더라. 그렇죠? 그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이닉스도 반등파까지 잘 진행됐네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고점 부분에서 매수하면 안 되겠죠. 고점 부분에 대한 매수보다는 오히려 바닥 구간에서 꾸준하게 매수해서 키워나가는 것들. 우리가 앞에서 공개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뭐 GMB 코리아도 요번에 수소차 얘기 나오면서 남들이 좋아하는 재료가 나왔을 때, 남들이 좋아하는 재료가 나왔을 때 우리가 매도를 다 했던 부분이고요. 매도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재바닥에 왔을 때는 또 한 번에 또 매수가 될 수 있는 부분까지 왔네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 중소형 종목들이 이모작의 형태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모작 형태들. 그래서 이모작 형태가 나온다면 소형주들은 이런 바닥 대비 20-30% 정도는 금방 나와버려요. 쭉. 이런 투자가 나쁜 투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흐름을 타고 가면서 올라줄 때는 조금씩 매도해서 이익을 가져간다. 그리고 항상 재료나 이런 업황에 대한 것들이 나왔을 때는 뭐 수소차가 나온다 하면은 수소차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종목이 다 같이 어떻게 단체로 간다는 거예요. 단체로. 그러니까 대우품도 같이 단체성으로 갔던 종목이에요. 치매 종목들도 한 종목만 가는 게 아니라 뭐 명문제약이라든지 뭐 고려제약 이런 것들이 단체성으로 움직이는 것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그겁니다. 위기에서 굉장히 힘든 어려운 구간에서 여러분들은 시장에서 뭘 해야 되냐?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다 좋아지는 흥분이 할 때는 거기서는 약간의 조심성을 가져라. 요 앞에까지는 시장이 좀 이뻐진 거 맞죠? 그래서 우리가 일부 20%라도 뭐 현금을 좀 갖고 있고 종목을 계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비중 높으신 분들은 흐름대를 잘 타야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신용 규모들을 계속까지 체크했던 것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근래 들어와서 신용 규모가 11조 3천억까지 올라갔었죠? 올라갔던 부분인데 이제 10조 후반대로 왔네요. 10조 후반대로 오면서 조금은 좀 상환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수보다는 어떤 걸 봤느냐
지수보다는 이 종목군들을 먼저 분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다 밀려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종목들에 대한 펀더멘탈이나 또는 가치성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소외가 되었다면은 상승세로 한 번씩 받치면 되겠죠. 예전에 소외가 됐던 종목 중에 이 엔터주들이 굉장히 많이 소외됐어요. 엔터주들에 대한 소외 종목이 대표적으로 뭐가 나왔냐? 뭐가 나왔죠? 엔터주들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이 JYP 부분들 맞죠? JYP 부분들도 아주 강하게 나왔던 거예요. 요걸 하나 보면은 좀 이번 장이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 힘을 낸다면 투자의 의미를 더 찾을 수 있겠죠. 이 JYP도 이 소외됐던 종목들이 뭐 YG나 특히나 SM이 많이 갔죠. 2011년도부터 12년까지 SM이 굉장히 많이 갔어요. 근데 이수만 씨는 엄청난 급등이 나왔는데 박진영 씨는 뒤로 갔어요. 옆으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내가 키운 아티스트는 더 잘 크는데 어떻게 그냥 SM만 가냐. 그게 바로 진짜 수급이라는 거예요. 수급의 칼들. 물론 SM이 수익 부분들은 더 매출 부분도 잘 났어요. 났던 부분이고 JYP는 계속 울고 있다가 이런 소외주들이 어떻게 이번 장에는 하나씩 접목이 되고 있다. 그게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를 꾸준히 해야 되고요. 이런 종목들이 출발이 나오면 우리는 서슴없이 추세를 타면서 가치를 찾으러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같이 힘들 내시고요. 한 주간 지난주부터 많은 고생들 하셨고 다음 주부터는 시장에 대한 파동이 나온다면 아마 좋은 그림이 나올 거라 보여집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으셨고 아직까지 날씨가 추워요. 날씨가 추운데 먼 길 가시는 분들은 운전 조심하시고요. 아직까지 도로가 얼어 있는 데도 있고 또 눈 소식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래서 설 명절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 더욱더 성공 투자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화이팅 하면서 박수 치면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